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오늘 서거 추도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 원칙 고집한 노무현의 길은 이제 제가 가겠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추었다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시고요. 어떤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하기보다는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뭉클했던 글이 어떤 게 있냐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장을 두고 평생에 걸쳐 기득권과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높은 산을 기어코 넘고 특권과 반칙이라는 바위를 지나 끝내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그 큰 꿈이라며 이제 감히 여기서 나는 뭉클했어.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정을 자기가 이제 이으려고 한다. 저는 요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김경수 이쁘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김경수 아쉬움도 많았지만 착한 사람들이야. 요즘 경남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김경수 지사 계속 여러분들 따라다녔잖아요. 제가 김경수 지사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김경수 지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마치 그 비서관 같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계속 누구죠? 그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같아. 이렇게 다니시면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김경수 그 김경수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냥 비서실장감이에요. 착한 사람, 그렇죠? 계속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수행하고, 응? 그래서 참 오늘 그 사전 투표는 위험해. 이 새끼 어떻게 5시간 이상 구독을 했지? 어떻게 5시간 이상 구독을 했지? 어떻게 5시간 이상 오늘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았죠? 하여튼 오늘 저는 이 사진도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의 사모님이신 우리 권양숙 여사님이랑 이렇게 너무 보기 좋죠. 그 김건희 잡년이랑 죄송합니다. 그 김건희 그 희년이랑 생각하면 품이 있지 않아요? 우리 민주진영의 사모님들은 이 여사님들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권양숙 여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요. 이제 품위도 있고, 그 어디서 개 호로 그 보톡스 쳐맞아 갖고 얼굴 흘러내리는 품위가 있어요. 그 천박한 년이 대통령 짓거리 하다가 안 그래요? 짠이난 쏴막 탬버린 치는데 진짜 천박한 애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님한테 큰 책임을 가져달라.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혁을 좀 완수해달라. 좀 큰 책임 가지고 제가 미완에 그쳤던 검찰 개혁은 꼭 완성해 주실 거죠? 라고 하시면서 꼭 큰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후보님이랑 이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분들이랑 딱 찍으면 그냥 민주당 당대표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통령 같아요. 그쵸? 대통령 같아요. 권양승 여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이렇게 딱 대통령, 그러니까 미래의 대통령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당대표라서 그냥 친문, 친명 갈라치기에, 예전에 이렇게 가갖고 사진 찍으시면 친문, 친명 갈라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가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 가보니까, 대통령이구나. 그쵸? 오늘은 그냥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커 보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친명, 친문 갈라치기 하는 거 예방하려고 이렇게 손잡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무현, 문재인이어서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친윤 세력들이 이준석과 단일화에 목숨을 거는 이유, 이거를 좀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그 선거판을 분석을 하면 뭐 차이가 좁혀졌다, 차이는 어느 정도 막판에 저쪽도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 저는 그거 말에 정상적인 대선이면요, 진영과 진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막판에는 지지층이 서로 결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번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힘당은 보수 자체가 분열됐어요. 보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윤석열과 부정선거, 그리고 정광훈 세력들과 국힘당 안에 있던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던 세력들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보 극우 보수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민주당은 진보 플러스 중도를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 플러스 중도 외연 확장에 성공을 했고, 보수라고 하여 여태까지 진영 대결을 했던 자들은 보수와 극우가 분리가 돼 버렸어요. 현재 지금 이게 선거판에 판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여기저기서 저쪽은 뭐 이준석이 10%다,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가 뭐 집중을 해갖고 이준석에게 지금 뭐 투표를 하니까 김문수랑 이준석이가 단일화하면 제 예상은요,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단일화를 하면 뭐 지금 김문수가 32, 오늘 나온 뭐 제일 짠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더하면 32 플러스 10은 42가 되겠죠. 그러면 46대 42, 뭐 박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준석이는 반윤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미 국힘당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미 떨어져 나왔고요. 이준석은 윤석열이 싫어갖고 이준석과 함께 밖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인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준석이가 왜 사전에 이런 단일화 없다라고 선 긋는 줄 아세요? 이준석이가 단일화 없다라고 선 긋는 이유는, 이준석이는 진짜로 단일화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면 단일화할 이유도 없고요. 단일화가 계속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준석 지지율이 깎여요. 아니,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계속 단일화 이슈가 계속 이슈화되기는 자기 지지율이 깎일 수밖에 없어서 단호하게 단일화 안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선을 긋는 거예요. 윤석열이 싫고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준석이에게 표가 그나마 가고 있는데, 자꾸 이준석이가 김문수, 국힘당 세력들과 단일화 이런 이슈가 되면 이준석이의 표가 깎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국힘당 지금 알다시피 김용태나 이런 애들 친윤의 바람잡이 아닙니까?
젊은 놈 하나 데려다가 권영세가고 친윤 그러니까 그 누구야 윤석열 아이돌 하나 데려다가 지금 비대위원장 해놨는데 얘가 뭐 이준석과 아름다운 단일화 또는 100%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 이유는요. 그럼 왜 김문수 세력들과 지금 친윤 세력,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문수 뒤에는 친윤 세력들이 잡고 있죠. 그쵸? 저는 막판에도 안 해요. 이번에는 막판에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막판에 할 걸 그래야지 이준석이의 지지율이 깎여요. 우리가 제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절대 단일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 단일화 할 거야 라고 오히려 떠들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것들 단일화 할 거야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문숙이나 한 통속으로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단일화를 저 새끼들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준석이나 김문석이나 한 통속으로 몰아가야지 당연히 오히려 우리 지지층들이 긴장을 하고 더 지지층 결집을 하고 중도도 이준석이에 대해서 무슨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친윤 세력들이 당권을 주겠다는 소리까지 지금 나왔다는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죠. 지금 아예 대놓고 후보 매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김문수와 친윤 후보 매수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동훈에게 당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네들은요 지금 겉으로는 대선 운동하는 것 같지만 치열한 당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 국힘당이 대선을 패배하게 되면 전당대회 하면 100% 한동훈이가 당대표 됩니다. 100%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준석이를 끌어들여 갖고 친윤 세력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이만큼은 당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준석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는 그나마 윤석열을 만들었던 원죄가 있고 한동훈과는 다르잖아요. 한동훈은 아예 대놓고 윤석열과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신자는 한동훈이죠. 친윤 세력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한동훈이가 지원 유세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지 세력들 모이고 팬미팅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2번 찍어달라고 주둥이로는 외치지만 한동훈이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윤석열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에서 계속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을 비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에 운동을 하고 다니나? 절대 아닙니다. 쟤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한동훈을 견제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홍준표가 돌아옵니다. 홍준표와 이준석이가 사이가 좋잖아요. 이준석 혼자로는 한동훈을 막지 못하지만 이준석 플러스 홍준표가 돌아오면 한동훈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동훈이를 제일 싫어하는 게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 근데 윤석열도 싫지만 한동훈이 같은 새끼들이 국힘당 들어와서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당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걔네들이 뭐 눈치가 없거나 여론을 모를까요? 대선 포기했어요 이미. 저쪽은 이미 대선 포기했고 대선 이후에 지각 변동, 재창당 수준의 어떤 당권 싸움이 벌어질 때 홍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이준석이가 다로 보수 단일화를 누군가가 해야 될 때는 지금의 국힘당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친윤은 패족이 되는 거예요. 그 친윤은 밀려나지만 친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동훈만큼은 막으려고 지금 이준석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한테만큼은 절대 당권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계속 여러분들 나는 단일화 없다. 대선 완주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7%가 나오나 뭐 8%가 나오나 이준석이는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독버섯이 된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완주를 하면 이준석이는 앞으로 20년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탄대로로 가고 뺏지 않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이가 만약에 또
김문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 이준석이는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의 단일화에서 깨져갖고 친윤 세력과 함께 몰락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을까요? 절대 안 하죠. 이준석이는 어차피 지더라도 자기는 선전을 하게 되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개혁에 이준석이가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뭐하러 국힘당 김문수 밑으로 기어 들어가갖고 단일화를 합니까? 저들은 이준석이가 분명히 득표율이 있고 표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국힘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준석과 척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준석은 대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보수 재편할 때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본인의 어떤 지분을 챙기게 되고 결국은 국힘이나 뭐 다른 만약에 뭐 내란 잔당당 뭐 만약에 쟤네들이 새로운 전당 이름을 내란 잔당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국힘당에서 내란 잔당으로 만들었을 때 이준석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지분을 챙기고 앞으로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쟤는 공천받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로. 쟤네들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기가 겨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고 개혁신당으로 나가고 민주당 후보를 이준석이 노원에서 이준석이 국회의원 당선시킨 거는 민주 진보 유튜버들 그냥 가갖고 다 반성해야 돼요. 저런 새끼들 윤석열 록해준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진보 유튜브들 빨아주고 이준석이 발언 인용해주고 그러다가 이준석 존재감 커지고 등치 커져갖고 결국은 민주당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준석이 보시면요. 이준석은 이번에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성적표가 나오죠. 이준석 최종 대선 만약에 10%가 나오면 이준석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무조건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이에요. 캐스팅 보트 역할로 이 10%가 당선을 좌지우지하는데 이준석은 앞으로 이 10%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가 뭐하러 지금 국힘당 당권 잡으면 뭐합니까? 당나라당 내란당 당권 잡아갖고 뭐합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저쪽 당이 붕괴되면 이준석이에게 러브콜이 대선 이후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준석이는 보수 개편으로 뭔가를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준석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준석이는 이번에 21대 대선에서의 성적표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몇 점이 나올 것이냐. 최하 7%에서 10%가 나오면 자기는 앞으로 40대 기수로서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더라도 쟤는 계속 대선에 도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엄청난 오늘 김용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문수와 공동정부를 하자. 쟤는 이제는 평생 먹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런 일베 준석이나 팸코 준석이 이러는 새끼들은 다 죽여놔야 돼요. 이거 룸사롱 사건부터 하고 성삼납 사건 다시 수사하고 제대로 다 특검해갖고 이런 새끼들 전개 은퇴시켜야 됩니다. 응? 아시겠죠? 명태균 사건도 특검을 해갖고 다 밝혀내고 독버섯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한동훈, 이준석 이런 새끼들 독버섯이에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런 새끼들을 진보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깔깔대면서 윤석열 욕한다고 박수치던 인간들 니들 잘못이야 다. 응? 변희재 데려다가 방송하고 다 니들 잘못이야 이 새끼들아. 변희재 지금 뭐하고 있어? 하루하루 이재명 죽으라고 까고 있지. 내가 그랬잖아. 결이 다른 새끼들을 데려다가 윤석열 욕해준다고 히덕거리고 출연료 줘가면서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응? 국민의힘의 바람이 이준석과의 단일화지 이준석이는 단일화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저는 분석은 이렇게 해드리지만 무조건 이준석은 김문수와 단일화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계속 말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후보님도 결국 이준석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일부러 이준석이가 국힘당과 단일화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이준석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은 계속 이준석 저거 내란 세력들이랑 단일화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한통속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겉으로는 이준석이는 100% 지가 단일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단일화 안 하고 독자적으로 저는 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 단일화 할 거지 계속 외쳐줘서 진짜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단일화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너 이미 단일화 할 거지, 너 뻔해, 너는 단일화 할 거야 계속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극적으로 뭐 김문수랑 혹시나 어떤 조건을 받아갖고 단일화를 해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없게 만들어 상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대선 아까 제가 그 방송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대선 여러분들 유권자가 지난 대선보다 1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439만 1,871명 굉장히 많죠. 4,439만 1,871명 이 투표를 유권자예요. 여러분들 대선의 투표율은 대체로 몇 프로 정도 나오느냐면요 75%에서 80% 정도 나와요. 75%에서 80% 정도가 대선의 투표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80% 잡으면 48에 32 3,200만 표 정도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비슷하죠? 제 말. 그쵸? 비슷하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1,600만 표가 얻고 윤석열도 한 1,600만 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80% 전후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 3,000 유효 투표자 수가 한 3,200만 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유권자가 2,262만 4,305명이에요. 50.9%예요. 얼마나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 서울, 경기, 인천 세 권역의 이 50.9% 인구가 2,262만 4,305명이 유권자입니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만 여기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17개 권역별로 보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인구가 어디가 많죠? 경기도가 제일 많죠. 경기도가 제일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유권자만 1,171만 명. 유권자만 1,171만 명. 26.3%가 경기도에 살아요. 그 다음에 서울이죠. 서울은 천만 인구가 붕괴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서울은 유권자가 828만 명. 지금 유권자는 828만 명. 그 다음에 많은 유권자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이 286만 명.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냐? 경남이에요. 거기가 277만 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PK나 이쪽을 포기하면 안 되냐면 부산과 경남을 합치면 거의 550만 표예요. 550만 표. 호남에 비해서 부산, 경남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부산, 그러니까 인천, 그러니까 경기,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인천이에요. 261만 명. 그리고 전 17개 권역 중에서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세종시는 30만 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의 유권자를 합치면 50.9% 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그 연령별, 세대별 유권자 수를 보시면요. 지금 만 18세 이상 이제 유권자가 됐죠. 그래서 18세에서 19세까지의 어떤 유권자가 몇만 명이냐면 90만 명이에요. 2% 정도를 차지합니다. 90만 명. 그 다음에 20대 있죠. 20대가 583만 명. 13.2%. 30대가 663만 명. 15%. 40대가 764만 명. 17.2%. 50대가 868만 명. 19.6%.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을 가장 지탱해주고 있는 게 지금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의 유권자들을 합치면요. 거의 37% 나와요. 전체 유권자 중에서 40대, 50대가 37%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60대가 784만 명, 17.7%, 60대도 많고요. 60대가 40대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684만 명, 15.4%. 성별로 분리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남성이 2196만 명, 여성이 2239만 명. 그래서 남성이 49.5, 여성이 50.5.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지금 갑자기 부정선거라는 영화가 윤석열이 내란수계가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 갑자기 댓글 부대들이 여기저기서 본투표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막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렇게 시청자가 많은데 다니면서 막 떠들고 있죠 지금. 그쵸? 여기저기서 막 지금 떠들고 있죠. 절대 민주시민들은 우리가 사전선거가 아마 이명박 때, 제가 알기로는 사전선거가 2007년인가 이명박 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선거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민주시민들이 본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민주시민들은 사전투표 때 선거를 하고 본인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줄게요. 사전선거나 본투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같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민주시민들은 나부터 솔선수범으로 투표를 하고 혹시나 주변에 투표 안 한 사람들을 찾아갖고 투표 독려를 해야죠. 내가 사전선거도 안 해놓고 무슨 본투표 선거한다 놓고 남한테 투표를 하라고 합니까? 민주시민들은 사전투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본투표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윤석열이나 지금 국힘당이, 그것도 치명적인 윤석열이가 얼마나 전에 내란 수계가 나가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저쪽 선거운동에 치명타냐면, 왜 부정선거론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되냐면, 부정선거론을 계속 띄울 경우에는 사람들의 투표 의욕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투표해봐야 이거 무효표인데, 어차피 6월 3일 날도 그 부정선거라는 그 영화에 보면 6월 3일 날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 지지자들 투표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건데 투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선거날 도장 가져가야 되냐고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러죠. 야, 어차피 정해져 있고 부정선거인데 내가 뭐하러 투표해? 저 바보들입니다. 저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이가 민주당은 3일 투표하는데 자기네들은 하루 투표하면 누가 유리하겠냐?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투표하려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금요일 날 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 날도 꼭 우리는 민주시민인데 사전투표를 하려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그래갖고 못할 경우에는 그날은 우리가 필히 6월 3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3일 투표하는 게 유리합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목요일도 할 수 있고 금요일도 할 수 있고 6월 3일 날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투표 기간이 긴 민주진영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본투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요, 바로
정광훈 세력, 내란 세력들이라 부정선거 세력들은 절대 민주시민들은 어디 가서 본투표하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무조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매진하시고, 선거도요 기선제압이에요. 선거 여러분들 투표하러 가보시면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정치 고관여층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투표, 지난 대선 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우리 투표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탁 투표를 하면서 모자를 탁 눌러 쓰고 있었다. 근데 딱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이야. 정치 고관여층이 막 자기는 내가 보니까 이재명 찍을 거야. 근데 남들은 혹시 누구 찍을까봐 궁금해서 막 이래. 에?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이번에 정치하면 되겠어? 자기가 그냥 이재명 찍으면 되는데 그 줄 안에서도 그 이재명을 좀 찍으려고 호응을 좀 보려고 그 줄 안에서 막 이래. 이런 윤석열 같은 애 찍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또 그 아저씨랑 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아저씨인지 몰라죠. 아이, 당연히 이번에는 이거지. 막 자기네들끼리 뭔가 그렇죠. 막 그러면 그게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선거 투표하러 가셨다가 줄 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그러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쵸? 그래갖고 막 조금 그 티내려고 일부러 갈 때 파란색 옷 잠바 입고 가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말을 안 해도 줄이 쫙 파란색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방송을 보는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날 파란색 착용하기. 말 안 해도 알잖아. 선거 물결이 파란색이야. 얼마나 좋아. 파란 티셔츠. 여름이구나. 파란 티셔츠 입고 가고 줄 서 있어봐. 여기가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파란색 티셔츠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투표날 입고 가는 거야. 입고 가면 사람들이 여기가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하면 딱 말 안 해도 알잖아. 그쵸? 우리 여성분들은 뭐 파란색 뭐 반바지 입으셔도 되고 파란색 티셔츠, 원피스 이런 거 입어도 되고,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저기서 사전 투표할 때 막 카메라들 오잖아. 우리만큼은 파란색 옷 입고 가갖고 아니 내가 옷 파란 거 입고 싶었다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는 않잖아. 그쵸? 내가 파란색 파란색 파우치에 파란색 그 슬리퍼, 파란색 가방, 내가 파란색을 했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야구 모자 쓰고 좀 전부 LA 다저스 써버려. 전부 LA 다저스 써버려. LA 다저스 모자 파란색 아니야? LA 다저스 파란색 아니야? 삼성 라이온즈 파란색이야? 뭐 하여튼 집에 있는 거 파란색 하나 걸치고 가세요. 내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염색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대가리를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세요.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버리세요.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있으면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세요. 굳이 모자 쓸 필요 없으면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버리세요. 파란 청바지에 파란 티셔츠 그거만 입고 가도 되지. 아니 청바지에 파란 티 하나 사. 2,000원이면 사.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우리만큼은 단호하게 뭐 본투표하자는 새끼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민주시민들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윤석열 지지자는 본투표. 그 새끼들 본투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새끼들 본투표도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